천하제일 강국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종북들아 빨리 잘못했다고 해 니들 그러다 다 죽어 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이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서 제가 한번 봤어요. 했더니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그 제목으로 이한 방송이라는 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나 하고 제가 좀 봤더니 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황당한 얘기들을 하셔서 이런 방송을 보고 또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 판단을 잘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방송에서 하신 내용에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모순점들을 좀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는 어떤 판단과 생각으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잘못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전문가라는 애들이 IMF 같은 건 없다라고 떠들어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듯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엄청나게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만 제가 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9일 우왕청심원을 준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을 제가 보면서 중간중간 좀 언급할 부분들을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이 남자분이 육군 장교 소령 예비역 소령이신 것 같아요. 예, 또 이분의 얘기를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려면 저 나름대로도 너는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저도 그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면 저도 ROTC 35기로 군에서 중위로 전역을 했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군생활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놈 아니에요. 제가 유격 훈련 받으면서 2주 동안 유격 훈련에서 그 유격 대장한테 장교들은 2주간의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상 받은 거고, 이거는 제가 군생활을 육군 기계화부대에서 하면서 부교관 임무 수행을 했어요. 조종 전술 사격을 가르치는 부교관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때 경연대회에서 제가 최우수상 받았던 거고, 저 나름대로도 대한민국 사랑하고 이 나라 잘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 국민들 안전하길 바라고 평화로운 또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나라에서 힘있는 나라에서 내 아이들이 크길 바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외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정반대의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대표님, 트럼프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이죠? 예,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네. 업무에 주안점을 둘 텐데, 지금 미국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나라 좌우가 거의 내전 직전이고 저강도 내전 상태이듯 미국도 지금 거의 내전 상태를 달리고 있어요.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특히 뭐 우리나라도 뭐 내전 상태고 미국도 내전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내전 상태는 없어요. 왜? 좌우가 뭐 싸우고 뭐 하나 뭐 해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결정권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뀌어온 나라고 이승만이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나 대통령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면은 뭐 죽어나가거나 갈려치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얘 대꾸는 이 나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없을 때는 갈아치거나 하면서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좌우 내전 같은 그딴 거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뭐 내전 중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지난 12월 달에 지금 싹 정리를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매티스, 켈리 그 다음에 UN 대사로 있으면서 그 대북 제재 강화해야 된다라고 맨날 떠들어대는 헤일리라는 그 여자 대사 다 백수 만들어 놓고서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 다 해놓은 상황인데 무슨 내전을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고요. 지금 셧다운 부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셧다운은 이미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정 안 되면 비상사태 선포하고 치고 나간다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하느냐일 뿐이지 조만간에 하겠죠. 보겠습니다. 브루스 오라고 미국 법무부에 있는 서열 굉장히 높은 이제 한국 교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엑스파일 조작된 거라고 이제 증언을 해서 네. 사실 그 트럼프의 엑스파일 가지고 계속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선거 때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보기관하고 영국의 정보기관하고 그 엑스파일 내용은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그 영국에 가서 뭐 변태행위 같은 걸 했다.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이 러시아 푸틴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인데 이게 이제 조작되고 허위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이걸 그냥 둘 리는 없고 또 이런 사건으로 대변되는 기존 미국의 기득권 흔히 우리가 PC 세력이라든가 딥스테이트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충돌이 격화일로 지금 이제는 마주보고 달리던 두 기관차가 부딪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일 시각을 다투고 있고 지금 미국 내부에도 그 이달 31일 날 쿠바 관타나모의 미 해군 포로수용소가 있죠. 네. 거기에서 전범재판이 열린다. 전범재판이 아니라 무슨 군사재판이 열린다. 네. 그 가고 싶은 기자들 신청해라. 그럼 기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재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군사재판이니까 그런 줄 알고 놀래면 와라. 이런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요. 소문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1월 31일은 90일간 유예됐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이거 재개를 위한 이제 메인 협상이 열리고 또 지금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한반도 문제인데 그 한반도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아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미칠 것 같은 상황이고 이거 미군도 철수하고 적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극단의 공포감까지 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표지일관하게 미국의 정책을 지금까지 신뢰해왔고 오늘 역시도 그런 그 정책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미국 정책을 신뢰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데 이분이 지금 초지일관 미국의 정책을 쉽게 얘기해서 뭐 나는 지지하고 그 정책이 자신의 판단과 맞아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미국의 정책은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얘기를 보여드릴 거고 한반도 상황이 지금 뭐 미군이 철수하고 뭐 적화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서 지금 뭐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떤다라고 하는데 불안에 떨 사람들은
그래서 친일파 후손들하고 매국노 세력들만 벌벌 떨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일반 국민들이 불안에 떨 게 뭐가 있어요. 조카 같은 건 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남과 북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서히 그 차이점을 줄여놓고 또 서로 이미 신뢰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를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그 시간 이후에 가면서 이제 서로 동화시켜 나가는 그 시간들이 어차피 이제 앞으로 있어야겠지만 지금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무슨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사람들의 삶 자체가 뭐 송두리째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정말 두려워할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고 그 사람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만 취해온 애들은 발발 떨어야죠. 왜? 걔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한 게 반공, 반북, 반통일이니까. 본인이 그거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벌벌 떨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아까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지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트럼프의 정책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직 수락하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내가 대통령이 나가겠다, 선거에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같은데 한번 보시죠. Our movement is about replacing a failed and corrupt political establishment with a new government controlled by you, the American people.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and the financial and media corporations that fund it exist for only one reason: to protect and enrich itself. The establishment has trillions of dollars at stake in this election. For those who control the levers of power in Washington and for the global special interests, they partner with these people that don't have your good in mind. Our campaign represents a true existential threat like they haven't seen before. This is not simply another 4-year election. This is a crossroads in the history of our civilization that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we, the people, reclaim control over our government. The political establishment that is trying to stop us is the same group responsible for our disastrous trade deals, massive illegal immigration, and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that have bled our country dry. The political establishment has brought about the destruction of our factories and our jobs as they flee to Mexico, China, and other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It's a global power structure that is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decisions that have robbed our working class, stripped our country of its wealth, and put that money into the pockets of a handful of large corporations and political entities. This is a struggle for the survival of our nation, and this will be our last chance to save it. This election will determine whether we're a free nation or whether we have only the illusion of democracy, but are in fact controlled by a small handful of global special interests rigging the system, and our system is rigged. This is reality. You know it, they know it, I know it, and pretty much the whole world knows it. The Clinton machine is at the center of this power structure. We've seen this firsthand in the WikiLeaks documents, in which Hillary Clinton meets in secret with international banks to plot the destruction of U.S. sovereignty in order to enrich these global financial powers, her special interest friends, and her donors. Honestly, she should be locked up. The most powerful weapon deployed by the Clintons is the corporate media, the press. Let's be clear on one thing. The corporate media in our country is no longer involved in journalism. They're a political special interest, no different than any lobbyist or other financial entity with a total political agenda, and the agenda is
is not for you, it's for themselves. Anyone who challenges their control is deemed a sexist, a racist, a xenophobe. They will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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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again, they will do worse than that. They will do whatever is necessary. The Clintons are criminals, remember that. This is well documented. And the establishment that protects them has engaged in a massive cover-up of widespread criminal activity at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Clinton Foundation in order to keep the Clintons in power. They knew they would throw every lie they could have made, and my family and my loved ones. They knew they would stop at nothing to try to stop me. Nevertheless, I take all of these slings and arrows gladly for you. I take them for our movement so that we can have our country back. I knew this day would arrive. It's only a question of when. And I knew the American people would rise above it and vote for the future they deserve. The only thing that can stop this corrupt machine is you. The only force strong enough to save our country is us. The only people brave enough to vote out this corrupt establishment is you, the American people. Our great civilization has come upon a moment of reckoning. I didn't need to do this, guys, believe me. I built a great company, and I had a wonderful life. I could have enjoyed the fruits and benefits of years of successful business deals and businesses for myself and my family, instead of going through this absolute horror show of lies, deceptions, malicious attacks. Who would have thought? I'm doing it because this country has given me so much, and I feel so strongly that it's my turn to give back to the country that I love. I'm doing this for the people and for the movement, and we will take back this country for you,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 그 트럼프 이 연설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기득권층하고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존의 기득권층이 뭐냐면 쉽게 해서 뭐 분산복합체로 얘기되는 뭐 자본 세력들, 그 다음에 연방준비은행 그 금융 자본 세력들, 그리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뭐 정치권, 국무부, 뭐 행정부의 각 뭐 언론, 뭐 이런 그 전반적인 거의 모든 힘을 갖추고 있는 조직들 하고 나는 싸우겠다. 누구를 위해서?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 연설을 하죠. 그 연설 내용을 한번 보죠.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Every decision on trade, on taxes, on immigration, on foreign affairs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We will build new roads and highways and bridges and airports and tunnels and railways all across our wonderful nation. We will get our people off of welfare and back to work, rebuilding our country with American hands and American labor. We will follow two simple rules: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We will seek friendship and goodwill with the nations of the world, but we do so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the right of all nations to put their own interests first.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자, 취임 후 연설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세계 경찰 미국을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미국 내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은 그 모든 걸 되돌리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노동자들을 강조했고, 그 노동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만들어서 그냥 수입을 해서 그냥 소비만 하는 그런 지금의 그 미국 경제 시스템을 미국이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소비하는 내수경제 위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각국, 뭐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바꿔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 자체를. 과거에는 무기 팔고 전쟁 일으키고, 무기를 팔려면 전쟁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긴장 격화시키고 개입하고 또 무기 팔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벌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군산복합체 그리고 연방준비원회. 이 두 집단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 좌지우지했고 전 세계에도 그 영향력을 뻗쳐왔다는 거. 그거를 지금 트럼프는 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하고의 친선 우호, 아니 다른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관련된 국가들하고 갈등이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처음부터 지금 트럼프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 정책을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기득권 세력들은 계속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트럼프는 여러 말을 바꾸고 뭐 엉뚱한 발언도 하고 과격한 발언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지난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는 자신이 얘기한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역 전쟁을 하면서까지 결국은 이 해외에 나가 있던 미국 공장들이 다시 돌아오게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시리아 철군 같은 것들도 지금 그냥 본인이 그냥 발표를 해버리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 분쟁이 벌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왜 트럼프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트럼프가 이 세계 흐름을 더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봤다라고 하면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들하고 손잡고 가는 게 맞는데,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서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미국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되돌려야 된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발 맞춰서 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고, 뒤에서는 또 서로 협조할 부분들을 협조를 하면서. 자, 아무튼 지금 트럼프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지금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거는 지금 눈으로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전쟁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미군들을 본국으로 다시 되돌리면서 지금 하고 있고, 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걔를 반대하던 애들은 지금 다 정리하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분도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이 이야기는 저 혼자 생각인가 하고 사실 입 밖에 잘 안 내는데, 네. 그 방송을 하지 않을 때 우리 경제호랑 선생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에 깜짝 놀랐던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 예측대로 제2차 미북 회담이 열리긴 열린 모양이에요. 근데 괜히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타임이 아니고, 지금 북계 군부 서열 1위, 걔 앞에 붙여져 있는 뭐 서열 이런 거 생략을 하고, 북계 군부의 실세가
중국에 가서 미국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수행원이 군인이 아니라 미국을 담당하는 북계 외무성의 북미 국장 대리 최강일이라는 놈을 데려갔어요. 자, 미국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실무자예요. 북미 국장으로는 미국을 담당하는 북계 그 외교 총괄하는 놈인데 갑자기 왜 얘를 데리고 갔을까? 그 다음에 같이 북경에 나타났던 북계 외상 바로 밑에 있는 최선희 네. 얘는 갑자기 왜 또 생뚱맞게 스웨덴에 갔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헷갈리고 또 이걸 바라보는 또 우리 시각에서는 어떤 또 헷갈린 점이 있었냐면 예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네. 김영철이를 저렇게 90분이나 면담을 하고도 특별한 아직 언급이 없어요. 네. 저는 이거를 갖다가 나쁜 징조로 보지 않고 좋은 징조로 봐요. 자, 여러분들 이 한반도 정세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기준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기준이 들어가고 우리 시각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그 시기와 때를 놓치는 바람에 그런 역량도 갖추지 못했고 할 수 없이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자, 발언을 보면 지금 북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북한 괴뢰국이라고 이제 그걸 줄여서 지금 북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 괴뢰가 뭐예요? 괴뢰가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단체에 종속되어 그의 말을 따르는 단체나 정권, 이 괴뢰예요. 명사. 또 어떤 남의 지시에 따라 주체성 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괴뢰 같은 놈들. 주체성 없이 움직이는 사람, 나라가 괴뢰예요. 자,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미국에 의해서 다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럼 괴뢰가 어디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제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문재인이가 잘못해갖고 그걸 놓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을 벗어나서 우리 주체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100번 김구 선생을 지도자로 만들고 싶었지만 암살당했잖아요. 이승만이 쪽에서. 그리고 그걸 묵인했던 게 미군이고 해서 이승만이가 대통령하고서 하다가 결국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미국이 얘 데리고는 이 나라 더 이상 쉽게 못 끌고 가겠네 해서 갈아친 거 아니에요. 갈아쳐서 이제 민주화 또 진짜 선거에서 제대로 뽑나 했더니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이렇게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일 때 미국이 그걸 묵인했을까요? 용인했을까요? 그냥 봐줬을까요? 뒷배를 봐줬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 그 뒤로 쭈루룩이고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조차도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그 정책에 맞는 이 괴뢰국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뀐 거지 진짜 자연스럽게 바뀐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자, 되돌려 보자고. 되돌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어떻게든 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군 출신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 역할을 했고 이제 안 되네, 좀 방향을 좀 틀어야겠는데 라고 싶을 때 그때 지도자가 바뀌는 거죠. 정반대 성향의 지도자로.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남북 관계 개선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이제 왜 그랬냐, 이 1998년에 미국이 북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사거리 4천, 5천짜리 그다음에 인공위성 하나 쏘아 올리고 하니까 이제 군사적인 위협으로만은 안 되겠는데 왜? 일단 사거리 4천짜리, 5천짜리 이 미사일이 있으면
미국은 본토로 위협을 받지 않지만 중국하고 러시아는 본토 위협을 받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같이 미국하고 같이 경제지대 해갖고서 북한을 죽이려고 총력을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90년대 그 북이 고난의 행군이다 해갖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막 하여튼 그 시기가 그때예요. 그 상황에서 이겨내고서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뭐 미사일 쏘아 올리고 하니까 중국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북을 적대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푸틴이 평양 들어가고 근데 중국에서도 또 들어가고 해서 관계 개선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이랑 러시아가 같이 합심을 못하니까 이 방법으로 안 되겠네. 그럼 방법 바꾸자. 그럼 자본주의 시스템을 저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부 붕괴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정권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서 바뀐 정권을 가지고 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그러면서 개성공단도 열고 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까지 10년을 했는데 체제 붕괴가 안 되네. 그럼 다시 반대로 안 되겠다. 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더 견고해질 수 있으니까 이명박이 그 정가 17범짜리를 대통령 만들어서 하면서 그 오이사 조치부터 시작해갖고서 그 남북관계를 다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박근혜까지 그렇게 갔고 그러다가 다시 대화를 해 돌려야겠는데 싶으니까 지금 또 문재인이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고. 자, 박근혜 탄핵 촛불 시발점이 어디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출발점이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어떤 조직 못지않게 정치적인 조직이 대학 교수들이고 정치판만큼 썩은 걔네들이 그 당시에 앞장서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게 자발적이었다? 순수했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결국은 탄핵도 시작이 된 거고 탄핵을 시킨 거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고 지금까지 그 허수아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친 것처럼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자, 괴뢰는 북이 아니라 우리나라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어떤 나라들이 보더라도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의지로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대한민국. 창피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을 주장할 게 아니라 미국의 시각과 미국의 기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지금 한반도 문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시각과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방송 제목은 스타트 오브 이그니션 시퀀스라고 했어요. 네. 시퀀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로켓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뭔가 불꽃을 튀길 그런 어떤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날짜를 사실 멀지 않은 시간, 한 달 이내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교착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또 미국의 관료들도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한방송에서 국방안보를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채널을 유지하면서 제가 말하는 정보는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귀뜸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기상 정보부터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영철이가 실무자를 데리고 미국에 갔다는 거는 어떤 실무가 있을까요? 지금 전국은 비핵화 전국인데 자, 지금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분이 앞뒤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소두도 좀 안 맞고 한데 일단 지금 비핵화가 교착된
계속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대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뭐 논의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뭐 김영철은 왜 미국에 갔을까? 그 다음에 뭐 최선희는 왜 스웨덴에 갔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자, 최근에 폼페이오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북미 대화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의 안전이다, 미 본토의 안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비확산을 얘기했어요. 비확산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핵 무력이나 아니면 이 탄도미사일 같은 이런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중장거리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들.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 나라들이 그 외 나라들 다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빨아먹던 나라가 북처럼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통제하거나 아니면 이 대화로 해결해야 될 나라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전이 위험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게 지금 최우선이 됐다라고 폼페이오가 미 언론을 통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동결, 그러니까 더 이상 실험하지 않고 더 이상 많이 안 만들게,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있을게 라고 하는 것도 미국 애들한테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쿠바, 베네수엘라, 중동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들,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들한테 이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북미 대화를 해야 된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사를 캐치를 했어야죠. 그러면 지금 미국의 중점은 핵동결 비확산이라는 부분이 된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을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다 계속 얘기를 해온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서 이제 그럼 만나서 발표하고, 세부적인 건 스웨덴에서 만나서 얘기하지 뭐 해서, 지금 김영철은 그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한테 전달해서 트럼프한테 힘을 또 한번 실어주는 거고, 북미 회담 진행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탑다운 방식이라, 탑다운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오케이 그렇게 가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실무진은 그 결과물을 짜 맞추게 해서 실행 단계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의견 조율이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친서가 가서 트럼프도 오케이 나도 그럼 이렇게 할게. 그럼 날짜는 대략 2월 말 정도로 하는 걸로 못을 박아놓고, 장소 시간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의를 해야 되고, 이 평화협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비건은 김영철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받은 친서 내용 트럼프가 확인하고, 트럼프가 또 작성해주는 어떠한 문서서를 가지고 스웨덴 날아가서 만나서 세부 일정을 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간 거고, 그럼 스웨덴에는 북미 두 나라만 있는 거냐? 아니죠. 지금 중국에서도 6자 회담에 관여했던,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대표진 애들이 중국에서도 스웨덴으로 갔고, 러시아에서도 스웨덴으로 갔고, 우리나라도 6자 회담을 했던 그 한 명이 스웨덴으로 갔죠. 일본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어요. 일단 갔어요. 어떻게든 가서 끼웃끼웃 하다가 어떻게 말이라도 좀 섞어보고 지도도 좀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껴보려고 간 게, 이분들이 만났는지 얼굴 뭐 쳐다보지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그러니까 큰 어떤 결정사항은 이미 워싱턴에서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결정사항은 스웨덴에서 합숙을 하면서, 그래서 합숙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서로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결정은 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해서 이게 짜맞추기 진행을 해야 되지? 그러면 자 중국 너는 뭐 어떻게 뭐 할 거야? 러시아는 이거 하고 왜? 각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좀 정착이 되려면
미중 관계, 미로 해서 이 대립 관계도 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미국도 시원하게 딱 빠져나가는 거고, 중국, 러시아하고 더 이상 부침이 없어야 러시아는 유럽 애들하고 더 이상 부침 없이 이 유럽 애들하고 이 부딪히는 거에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모여서 같이 합의하고 정리해 놓고 지금 오늘로 끝났죠. 뭐 한간에 나오는 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건데, 중국도 지금 미국한테 코가 껴있죠. 이달 30일, 30일 날 실무 회담이 열리는데, 회담이 결렬이 됐다 그러면 유예 기간은 3월 말까지지만 그걸로 중국은 끝납니다.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내걸어도 저놈들이 받아들일 거라는 거 미국도 알고, 중국 입장에서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나마 2달 남은 유예 기간 안에 망할 수도 있다는 제가 절박한 심정일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진짜 갑의 위치에 미국이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에 요구할 1번 사항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문제에서 손 떼어라 해요. 그래서 그런지 북계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지난번에 김정은이 중국 갔을 때도 일정도 안 취하고 중간에 돌아왔죠. 네. 서로 간에 말 못하고. 지금 뭐 중국이 미국의 코어를 꿰다, 그리고 그 완전히 뭐 미국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모르시는 분 같고요. 몰라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뭐 갑의 미국이 중국한테 뭐 북에서 손을 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지금 북에 대해서 손을 떼고 뭐하고 할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번에 중국 방문을 했을 때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중국 국경에 들어서면 중국 서열 3위가 와갖고서 기차 안에서 같이 타고 이제 이 북경까지 쉽게 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차가 가는 그 긴 레일에 몇백 미터 간격으로 해서 중국 그 군인이나 경찰들이 서 있어요. 그래갖고서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차가 가는 동안은 스면 안 되니까 다른 모든 기차의 운행들을 다 조정을 했겠죠. 제가 베이징 시내에 도착을 해서는 그 차 많이 다니는 그 길을 거의 다 통제를 해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을 싫어해요. 왜? 너무 교통이 불편해지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서 생일상을 받았죠. 중국에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했고. 자, 이때 중요한 건 왜 이때 중국에 들어갔느냐. 미중 무역협정 1차를 이때 했잖아요. 미국의 경제 관련 대표단 애들이 이때 베이징으로 들어가 있었고, 중국의 경제 대표단 애들이 이때 베이징으로 모여 있었고, 그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 대표단이 일행이 베이징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수많은 수행단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여정 씨가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만찬장에서나 뭐 이런 데서 거의 공개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면 같이 온 그 실세 대표단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 기간 동안. 네? 생각해 봐야죠. 거기에는 미국의 경제대표단, 중국의 경제대표단 애들이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할 건 뭐 있어요? 자, 평화협정하고 수교 맺은 이후에 경제 제재 해제만 해선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경제 제재를 해서 북한의 경제를 뭉개뜨려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미 중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의 경제 대표단 애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중국 애들하고 같이 해서 얘기를 다 짜 맞춰 나온 거를 받았을 테고, 그리고 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검토한 이후에 이 정도면 받아들일만 하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친서가 들어간 거고,
그 친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월 말 회담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들 다시 러시아, 중국까지 다시 모여서 최종 확인.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말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온 거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정권을 좀 더 보존을 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지금 어떤 분께서 이재희님께서 그 사령부 같은 뭐 사단사령부, 연합사령부 이런 행정군만 남고 다 떠나간다. 자, 떠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떠났어요. 이 병력이. 네. 근데 떠났으면 지금쯤이면 미국 그들이 고향에 도착해서 뭐 가족하고 만났다, 어디에 정착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려요. 문 CV님께 지금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신이 알기로는 미군의 일부 병력이 이미 떠났다. 근데 철수가 이미 일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뭐 도착해서 가족들과 뭐 했다라는 내용이 없다. 아니 그 내용을 미쳤다고 공개를 하냐고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시리아 철군 때문에 그 미국 반대파들이 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또 이 인원 이만큼 뺐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떠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일리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시각을 말씀드리는데 네. 아무리 제 선배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어도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저는 남이 제 어른이라고 해서 추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군대가 반드시 전투부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북의 재래식 전력에 의한 남침을 상정하면은 그들이 전투부대가 이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그런 우리 재래식 우리 한미연합 작계가 통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승현님 그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분의 어떤 정치 이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북계 외무성의 북미 국장이라는 물론 대리지만 실무자가 미국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김영철이가 들어갔고 같은 시간 최선희는 스웨덴에 가서 미국에서 김영철을 영접했던 비건 대북 특사가 영접하자마자 또 스웨덴으로 날아가서 좀 최선희를 만날 예정이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아마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수교라는 날벼락 뉴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날벼락이냐? 여러분들 여기서는 상상을 좀 동원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떨쳐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갑자기 국내 언론 일부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과 북대가 대사급 관계를 수교하고 평양 주변에 미군 특수전 1개 여단이 주둔하면서 김정은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줘서 숨통을 틔워주고 그 다음에 북계 애들은 원산과 청진 2개 항구를 미군에 개방해서 미군 군함 정박을 허용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아시는 분은 다 들으셔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관련자들한테 돌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북계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우리들만의 고정관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휴. 이제 지금 뭐 북미 수교를 하는 뭐 날벼락 뉴스를 보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고 트럼프가 계속 추진을 해온 게 북미 평화협정인데 당연히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뭐 평양에 미군이 주둔하고 미 군함이 뭐
북한에 뭐 정박해 있고 뭐 한다는 뭐 얘기가 다른 나라의 군대든 군함이든 북한 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하냐 뭐 하나 하면서 이 근처에서 하죠. 뭐 북이 뭐 중국하고 같이 합동 군사훈련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뭐 합동 군사훈련 적 있어요? 없어요. 북은 절대 다른 나라한테 그 군사적인 것이나 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하지도 않고 뭐 볼모로 잡아놓을 일도 없고 본인들의 힘으로 본인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그 누구도 다른 특히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다. 왜? 국익 우선이 어차피 그 나라 각 나라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디서 뭐 이런 걸 보고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얘기하기도 참 깝깝하네.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민주당이라든가 기존의 그 미국 정치권에 있는 기득권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또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중국 문제, 북핵 핵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전 세계에 불균형적으로 몰려있던 어떤 우리 눈에 띄지 않던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굴러온 돌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재정립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고정관념들은 뭐예요? 미국에 있는 관료들은 다 우리 편일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액션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절박하고 환장을 할 노릇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여러분들 보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북계와 중국을 다룸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고 있는데, 자, 당근이라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줬죠? 문재인을 통해서 북한의 당근을 막 쥐어줬어요. 근데 이 문재인을 통해서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돈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돈을 쓰면서 문재인을 시켜서 당근을 입에 주고 자기들은 채찍만 가지고 제압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재인 같은 경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용을 잘 해왔어요.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의 선을 분명하게 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미국이라든가 서방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그 법치에 맞지 않는 예외를 많이 허용해줬던 오류는 있었지만, 지금 봐서는 당근과 채찍을 양쪽에 들고 북계와 중국을 다루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성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해요. 북계가 비핵화돼야 되고, 비핵화되기 위해서는 북계 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 사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놈들도 더 이상 북계 문제에 불필요한 개입이라든가 뒤에서 흑작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북계의 이런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시해왔던 북계 인권 문제라든가 지금 저런 불량한 집단이 정상적인 국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 주축이 돼서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한테 자꾸 북폭론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창계방송 할 때부터 북폭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북폭을 한다면 어떤 국면에서의 그 마지막 정점을 찍기 한 신호탄 정도로 한번 빵 터트릴 정도지, 굳이 미국이 지금 북한을 군사적으로 때려부실 이유가 없어요. 안 때려부셔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데 왜 때려부십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드릴 점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실무자가 갔어요. 외교부에. 미국을 담당. 어떤 실무자? 저 사람이 갔을 때는 외교관계가 성립되거나 최소한의 대표부가 성립이 설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거에 대한 실무회의를 스웨덴에서 최선희와 비건이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걔네들은 스웨덴 가서 하냐? 홈그라운드는 미국이잖아요. 김영철 대표단하고 그 회의를
머리 끄댕겨야 되는 사람끼리 같은 데 가면은 100% 남의 적진에서 해야 되니까 그나마 실무회담은 조금 부드러운 데 가서 하자. 그래서 지금 뭐 북폭을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안 때려도 미국이 충분히 북한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피 보지 않고 미국이 완전히 북을 제압하고 뭐 완전 비핵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통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완전히 이제 뒤로 떨궈 놓고 뭐 북을 완전히 뭐 이렇게 새로운 정상적인 나라로 미국이 이 국교 정상화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군과 그 정치 그러니까 대사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바꿀 거다 라는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뭐 스웨덴을 왜 했냐, 뭐 적진에서 그걸 뭐 이 회담을 스웨덴에서 한 건 중국, 러시아까지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립국인 스웨덴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역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중국이 또 미국 그 복판으로 들어가서 같이 얘기한다라고 하면 믿을 놈 하나가 없는 트럼프 주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한국은 어차피 거의 실행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고 일본은 어떻게든 거기 붙어서 살고 싶어서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거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김영철이 도착해서 워싱턴에 도착해서 그 폼페이오하고 회담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는 이제 그 미세먼지 이런 거 살펴보려고 기상 레이더 그 사이트를 항상 보고 있는데 그 새벽 시간에 북계 어떤 낮은 선봉이라고 하는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 터키 기모양 끝부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뭐 기상 레이더에 잡힐 정도의 거대한 화재가 발생한 것도 사실 조금 더 파봐야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을 저한테 말해보라고 하면 비밀주의입니다.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들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고 또 미국 조야에 갔다 오신 우리 이제 군의 굉장히 그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조차도 지금 너무나 헷갈린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여기에 알려준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지금 비밀주의라고 해서 그 헷갈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폼페이오는 지금 중간에 중요한 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 지금 다 차근차근히 해 나오고 있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비밀주의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들이 듣고 싶고 다 자기들이 봐야 할 내용들이 안 보이니까 지금 비밀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핵동결 얘기 나오고 근데 미국이 알려주는 게 없어도 우리는 유출을 해내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문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같은 얘기는 미국과 북의 수교 발표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언제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북의 정상회담 때 발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 갑자기 또 미국 그 주일 미 공군사령부에서 네. 동북아 지역의 핵전력, 그래서 북계가 핵미사일 15개 갖고 있다 나와가지고 또 그 얘기도 돌던데 15개 핵이 있다는 것을 표기할 정도면 군에서는 정보를 확인했고 장악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예. 물론 러시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건 이제 억측인데 그 정도로 이제 확인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우리는 지금 대비를 해야 되냐면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도를 많이 뽑아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문재인 때문에 이거를 미국하고 손붙잡고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우리 마음처럼 미국이 군사적으로 저는 윅스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분이 문재인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이 손잡고 뭘 할 수 있는 걸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본인이 아까 얘기를 조금 전에 하고선 또 뭐 문재인이가 뭐 미국이 뭐 하자고 하는 거를 안 해서 뭐 못한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윅스닷컴으로 가볼까요? 제 비즈니스 컴신 지도를 빼서 완전하게 KO성을 우리는 걷고 싶은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치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사격 달지 마세요.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일단 다 제껴놓으시고 큰 틀만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미국과 북한가 수교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재밌는 게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굉장히 거물급 대사 한 분이 와 계시죠? 누굽니까? 해리 해리스 미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그분이 초대 평양 대사를 겸직한다. 혹은 대표부를 겸직한다. 대표부일 경우에는 그분이 안 가겠죠. 급이 낮으니까. 네. 서울에 상주하시면서 북한까지 대사를 겸직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전 여단이 상징적으로 북한 땅에 들어간다. 북핵 땅에. 그러면서 그 평양주대 미국 대사관에 무관 정도 개념으로 네. 한 투스타 정도가 들어가서 북해에 있으면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 자체가 제가 보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흠씬 두들겨 팬 후에 깃발을 꽂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명분도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로까지 찾아내서 법정에 세우고 형장까지 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리 해리스가 대사가 되고 뭐 미 여단이 북에 상주하고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사실 초지가 한 2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전이 많이 됐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어떤 점에서 김영철이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 제가 우리 이하찬 대표님한테 지난번에 그 얘기 해드렸죠. 이번 회담이 결렬되면 김영철은 돌아가면 죽는다. 네. 왜? 북계의 체제가 그래요. 김영철이 이번에 두 번째 미국 방문이고, 지난번에는 60분간, 제가 방송 제목 뭐라고 했죠? 60분간 트럼프 만나온 김영철, 돌아가면 600시간 해명해야 될 거다. 네. 자, 이번엔 90분간 면담했어요. 900시간, 9000시간 해명해도 안 됩니다. 이번에 회담이 실패하면 김영철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미국에 의해서 제거되거나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수교가 2월 말 정상회담 때 발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은 또 회담이 결렬이 되면 뭐 중매, 아니 친서를 전달해주러 급이 되는 방문자가 간 것이고, 그냥 그 정도로만 좀 상황인데, 군부의 1인자가 제보다 큰다. 그 나라 끝이에요. 물론 제가 보는 1인자는 따로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포인트로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의 이유 없는 이 무거운 침묵,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호들갑돌 상황보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발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날까지는 별 얘기가 안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지금 제 추측이 맞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북계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2차 미국과 북계 정상회담. 수교를 발표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일부 선발대 대회는 미군이 북계에 주둔하고, 원산이나 평양에 항구를 개방하면서 미국이 군용항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당군도 줘야 되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도 있고, 이어서
그 이제 임명되는 평양 주재 미국 대사 네. 혹은 평양 주재 이제 미국 무관 개념의 군사 어떤 장성들이 북해 내부를 통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보는 북해 비핵화 군사적인 실사 단계의 시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별일이 다 생기겠죠. 인류 최악의 북해 수용소가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옳고 그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좀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언론 중국의 넘어가겠습니다. 없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 범인들은 대개 대한민국 땅에 있는 종북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북한의 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여론전이잖아요.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2019년 1월 19일 이 상황도 늦었지만 북해가 되돌리기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군 철수를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갑자기 주한 미군, 몽창 미국으로 철수한다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 애들이 배포가 좋고 뚝심이 좋았고 대놓고 반미운동 하지도 못해요. 법들이 많아가지고. 또 미군이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얘들이 압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만 미군 철수를 실제로 발표하면 정권이 무너져요. 얘네들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극적인 반미 운동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약간의 불꽃이 튀기려고 하면 우리 태극기 부대가 가서 진작에 진압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가장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어떤 제 말이 제 추측이 합리적이냐 이번에는 너가 추측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신 얘는 언제쯤 그 그림이 보일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이달 말에서 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추측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냥 휘파람 불고 산책하다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 군데 크로스 체크도 해보고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다 한번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북계에 아까도 말씀드린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뭐 미국 대표부나 대사관 혹은 UN 상주기구가 북계에 평양에 진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닥쳐올 것들 놀래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흐르는 방향을 보면 딱 예정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한 미군 사령부, 미 8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병력은 예하에 예속되어 있는 병력이라고 하죠. 예하 전투부대든 어떤 부대든 대한민국까지 이동하는데 불과 하루면 됩니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있는 거 잠깐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계 재래식 전력과 한미연합 재래식 전력이 충돌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작전 개념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 고정관념을 깨고 보셔야 현재가 판단이 되고 미래가 예측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서두를 조금 평소보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한방송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오래 쓰거나 아니면 어떤 방송을 통해서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이제 오랜 시간 피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측하거나 내가 이야기한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 왔을 때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서 계속 짜맞추기로 가는 상황이 와요. 계속 짜맞추기로. 근데 그 짜맞추기로 가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갖다 그것을 만들게 돼요. 그 많은 오류를 범해요. 근데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제가 옆에서 지켜봐 왔을 때
댓글이나 어떤 걸로 뭐 이렇게 좋은 말이다, 뭐 맞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본인의 생각이나 지금 얘기한 것이 맞구나라고서 또는 이게 나를 이렇게 내 생각이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빠져들기 시작하면 객관성을 잃고 계속 자기가 해온 얘기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밖에는 못 가요. 그렇게 되면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분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걸 자신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북미 수교를 맺는 것도 자신이 이 북을 완전히 제압하고 뭐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군이 북에 주둔한다라는 지금 그런 지금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스웨덴에서 6개국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번 선언의 결과물들의 이후에 그 결과물들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도록 서로 결속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미국이 합의하고 어기고 합의하고 어기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서 보여줬죠. 새로운 길이라고. 새로운 길은 이미 조선에서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상대방들도 다 알고 있고 막을 수도 없고, 그 길로 가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힘 빠진 사자가 하이엔에 먹이 되듯이 주변에서 그동안 미국한테서 피 빨린 나라들한테 지금 나라도 개떼같이 달려오는 거를 막지 못해서 뜯어먹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대다수의 국민, 기득권을 제외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수 경제 위주의 경제 구조로 바꾸고 해외에 있는 미군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동안 경찰 국가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벌이던 전쟁과 무기 판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게 북미 평화협정인 거고, 이 과정, 지금 미국이 손을 뗄 수밖에 없게, 군사적인 걸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조선이고, 그런 조선을 어떻게 이제 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가 됐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이한 방송을 하시는 분들 종북 중내산에 하시는데, 이 얘기만 제가 한번 할게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셧다운 해결을 위해서, 그때부터는 국내 상황도 대단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매국노짓거리 하는 애들이 문제지 뭐 일반 국민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걸로 마칠 거고요. 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이한방송 측에서 뭐 반론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제가 또 반론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